네, 계속해서 외교안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금 회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회담은 아마 6월 초순이나 그보다 앞당겨져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또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까지 이렇게 좀 가까이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다운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종전선언 부분은 사실 큰 관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남북 간에 논의되고 있는데 내 블레싱을 주겠다 그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 정의용 특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블레싱을 주겠다, 축복한다. 근데 관건은 핵 문제란 거죠. 예. 정상회담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은 북한 보고 너희들 제대로 된 비핵화 방안 가져와라. 만약에 가져오면 우리가 정상회담 여는 거고 안 가져오면은 안 열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말이 우리는 강력한 대북 기조를 계속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종전선언 같은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당사자인 북한과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북 간의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전선언의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엔 사령군.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일부러 빠졌는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미국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측에서 아마 관심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소. 과연 미국 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지 아직도 조율 중이다. 5군데 얘기를 했는데 자, 판문점이 혹시 될 가능성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정의용 우리 안보실장께서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문점만큼은 미국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것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싶어 할 텐데 판문점의 특성상 많은 언론을 대동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선호하는 순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지금 아베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ICBM이나 중장거리 미사일만 이렇게 파기하는 걸 합의하고 그냥 단거리 미사일은 놔두고 그냥 합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 경우에는 북한에게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거죠. 그거는 한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일본이 계속 아직도 납치자 문제를 핵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일본 측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미 측은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립서비스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할 거다. 이것이 지금 워싱턴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회담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브리핑 내용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제 임종석 실장은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일단 3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판문점에서 열리는 회담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 나아가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회담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필요하면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전에 북한을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의 이 한라인은 한 20일 정도 연결이 될 예정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그 의제를 사전에 좀 논의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일 날 한라인이 개통이 되면은 이제 오는 금요일 아닙니까? 남북 정상이 이제 처음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뭐 일주일 전이니까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고 20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거의 준비가 다 그렇겠네요.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한 라인이든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에서 서로 만남에 어떻게 갖는 그런 의전적 문제든 아마 이건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정상회담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진전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핵심이 빠지고 주변 얘기만 하면은 실패한 회담이 되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과연 어떠한 그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번 회담 선언문에 담을 내용에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될지 여기에 담을 내용을 상당히 고심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뼈대는 마련을 했고 대통령님과도 세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뼈대는 마련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뼈대가 마련이 됐을까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정도 수준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보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의용 특사가 3월 6일 날 방문해서 했었던 김정은의 이야기를 정상의 입으로 다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밝히고 있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되면 그 다음에 비핵화하겠다. 그렇죠. 이런 조건부 비핵화는 사실은 비핵화 의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과거에도 해왔고. 따라서 그러한 조건이 삭제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과거에 비해선 조금이라도 진일보된 말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대통령 실장 이 평양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진일보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예. 문제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을 다시 북한에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의가 조금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고위급 회담도 당초 오늘 열리려고 했는데 하루 이틀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든 예. 아니면은 우리의 뭐 정의용 실장을 북쪽에 다시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든 정상회담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진일보된 이야기를 얻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진일보된 이야기를 얻어내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열리지도 않을 수 있다. 미국하고 북한과의 그 정상회담이 만약 진일보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일보된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차피 미국과 북한은 다른 채널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일보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네. 한국의 역할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네요. 만약에 잘 되지 않을 경우 이 판을 한국 정부가 마련했는데 예. 실패로 돌아가면 한국 정부는 뭐 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한다. 우리가 최대한 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진일보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오히려 약간은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남북이 오늘요 통일각에서 의전과 경호, 보도 분야 이 추가 실무회담을 가집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MDL을 걸어서 이동하는 이 깜짝 행보를 보일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전통적으로 선전선동에 강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북한의 예. 입장은 어떻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멋있는 리더로 포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상징하는 측면에서 군사분계선을 육로로 이동할 것이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상당히 밝은 모습 그리고 예. 예의 바른 모습 이런 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리더다 이런 모습을 갖다가 선전선동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예, 정상회담이 끝나면요,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남북 정상 간의 생방송, 뭐 공동 기자회견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공동 기자회견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생소할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 제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북측에 접촉하고 설득해 나갔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 모든 북한 방송을 보면요. 리설주가 끊임없이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회담에서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라고 했나요? 존경한다는 말까지 썼는데 리설주 동반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자신이 서방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로 치면 영부인,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리설주의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대동에서 와서 오찬이나 이런 데 우리 김정숙 여사와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리를 갖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도 보통 국가와 다름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 함께 중국 예술단 발레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의 행보,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5, 28일 그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이른바 이런 문화 공연을 통해서 북중 관계의 어떤 우호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붉은 여성중대라는 중국의 오리지널 작품, 이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 포함해서 최룡해라든지 북한의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같이 관람을 했고요. 예. 그에 앞서서 14일에는 이 지젤 공연을 할 때는 리설주 여사가 단독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매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리설주가 이 대회 공연에서 단독으로 공개 활동을 했다. 예.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 중국의 이 공연단 이 북한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의 우호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확대하는 데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 무대 위에 직접 올라가서 악수도 하고요. 사진을 찍는데 보통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맨 앞자리 중간에 딱 자리를 했는데 우리 예술단이 갔을 때도 가운데 앞줄에 이렇게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랬거든요. 어떤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포즈를 취했을 것이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밀착하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친근함을 보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따오 대연락부장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해서 대외관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과거에는 북한과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이렇게 톤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방중과 함께 당대당 관계, 이것은 훨씬 더 밀착한 관계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북한 입장으로서도 중국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러한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지난 방중 당시에 시진핑에게 이 대규모 경협을 요구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 어려운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될 것 같습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지금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고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일본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중국에게 대규모 경제 협력이든 아니면은 제재의 이행을 조금 더 약화시켜서 자기들이 숨통을 쉴 수 있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 방중을 했다는 것은 중국 측이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북한하고 이제 우리나라 오늘 실무 마지막 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실무 회담에서 어떤 문제들을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끌어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김정은의 동선이라든가 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디테일이 이렇게 논의될 건데요. 오늘에 있는 그 실무회담보다는 앞으로 있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의제를 반드시 선정해야 되고 그 의제에 비핵화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무조건 비핵화라는 단어, 진전된 내용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지 못하면은 뭐 좀 과하게 얘기해서 실패한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실무회담 뭐 또 고위급 회담 당연히 있고요. 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일보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